여러 언론에서 오늘 자리에 참석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경제년도 벌써 한 달하고도 거의 한 보름으로 지났는데 항상 저희 도정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지고 날카로운 지적도 해주시고 또 도정 발전 방향을 제시하시는 언론인들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여러 가지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그간의 주의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발생 및 국내외 동향이 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지난해 연말인 12월 1일 날 중국 우한시에서 최초 발생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2월 11일 현재 최초 발생국인 중국에서만 42,638명의 환자가 발생됐고 그 중에서 1,016명이 사망을 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사율이 2.3%이고 세계적으로는 총 28개국의 확진 환자가 43,093명, 사망이 1,018명입니다. 물론 이 통계는 시시각각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28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의사 환자 신고는 총 3,629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 28명 중 24명은 격리 중에 있고 4명은 격리가 해제되어서 퇴원을 했습니다. 28명 중에서 중국 등에서 입국자는 17명이고 확진 환자 접촉자가 11명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월 20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 해외 유입 확인 즉시 질병관리본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1월 27일 위기경보 단계를 주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을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석본부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중앙사고수석본부와 시도, 그 다음에 시군구 안에는 메이드르시 간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는 확진 환자가 한 명도 없으며 관리 인원은 현재 58명입니다. 이 중에 58명 중에 자가격리로서 검사 중에 있는 분들은 38명, 능동감시자로 분류되는 분은 20명입니다. 이 중에서 검사 중에 있는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38명은 음성으로 판명되면 관리를 해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1월 20일 즉시 보건복지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방역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1월 31일 날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음압병실 7실과 격리시설 의료기관은 12개소에 35병실, 37병상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압병실 7실은 동국대병원의 3실, 포항의료원의 4실을 지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환자 선별을 위한 선별진료소도 46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 등 56억을 투입해서 다중이용시설 및 주요 관광지 등의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열감지 화상 카메라를 85대 추가해서 확보하고 있고 마스크, 손세정제, 방역물품 등을 예비비 등 재원을 투입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요소 차단을 위한 방역 소독비라든지 이동용 엑스레이 연례들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한 방역 비축 물품도 상당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보호복은 5,000개, N95 마스크는 53,000개, 일반 마스크는 146,000개, 소독제는 19,000개를 예비적으로 좀 보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도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 시에 수출, 소비 등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 1위 교역국이고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아서 사스라든지 메르스 때보다 수출이 타격도 상당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도 중국 수출이 비중이 높아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특히 이제 중국 부품 공급을 받는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선제적인 비상경제 체제를 가동해서 입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와 23개 시군 간에 행복경제 한라인을 개설하고 또 도 산하기관, 국가기관 등이 참여하는 행복경제 정책회의를 출범해서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5개와 10개 팀으로 해서 경제 TF단을 지금 그중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제 TF단은 시군과 유관기관이 함께 피해 사항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피해 접수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등 매점에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또 소상공인 전통시장 피해를 접수해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고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매일 도내 전통시장 주변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터미널, 택시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 방역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월 10일 현재 도내 기업 피해 사례는 약 72개 기업에서 지금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중에서 현대 기아차 생산 라인 중단으로 자동차 부품 회사의 연쇄적인 생산 라인 가동 조정이 좀 불가피한 현실이고 중국 현지 공장 조업 중단과 단축에 따른 국내 공장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수출 대금 계약 완료 또는 선적 이후에 대금 미해수도 좀 발생할 수도 있고 통관 지연에 따른 중국산 원재료 및 대체품 수급의 애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피해 사항에 대응해서 중소기업 긴급 경영 자금을 300억에서 1,200억으로 확대하고 중앙에 긴급 경영 자금을 추가로 3,000억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매출액도 약 한 20-30% 감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전역에 방역을 실시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한 8% 정도에서 한 10% 정도로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고 또 이 지역사랑 상품도 시군별로 좀 조기에 발행해서 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전통시장 특별정책자금을 신규로 25억 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업이라든지 경제 분야에 대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사태 악화 시는 비상경제대책본부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업계 등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장기화로 관광 수요가 상대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내 주요 이제 호텔업 약 한 20개소를 정도로 이렇게 예약률을 해보니까 작년보다 한 30-40% 정도 이렇게 예약 취소율이 좀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주요 관광지 방문객들은 작년 전년 동월 대비 이제 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7% 감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런 단체 관광객들은 많이 줄고 있지만 또 개별 관광객 분들은 그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꾸준히 이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관광 부분은 동절기 영향하고 좀 맞물려 있는 걸로 그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는 우리가 이제 또 대구, 경북 관광회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런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여기 따라서 도내 이제 각 시군들도 축제와 행사 취소 및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뭐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관광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준비를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좀 활용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풀리면 즉시 관광 분야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좀 추진해서 이 대구 경북 관광에 또 우리 대구 경북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기 위해서 이제 버스 타고 대구 경북, 그 다음에 축제 품앗이 이런 부분을 좀 더 전면적으로 확대를 좀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경북 상품 판매를 하고 있는 국내외 전담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좀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도, 시군, 교육청 산하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휴가 캠페인도 대대적인 추진을 좀 하려고 해서 좀 단기적인 처방충 마련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좀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는 관광지에 대해서 열화상 카메라를 지금 85대 설치하고 있고, 또 방역 물품에 대해서 주요 관광지에 이미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중소기업 기업 경영 안정 자금도 이런 부분에 관광 분야에도 좀 투입이 돼서 신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갈 예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도내에 있는 그 중국 유학생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내 이제 중국 유학생은 지금 2월 10일 현재 파악된 인원은 24개 대학에 2,014명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은 273명이고, 앞으로 이제 입국을 할 것으로 예정되는 유학생은 1,741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 273명은 지금 기숙사에서 이제 26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자가로 스스로 이제 자가로 247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기숙사에 있는 26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가 247명은 이제 중국에 출입을 하지 않는 그런 유학생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이제 우리 내부인과 같이 이제 관리를 하되, 다만 이제 그 시군 대학과 비상경로망을 구축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특히 이제 자가에 거주하는 247명에 대해서는 또 보건소와 1대1 연결을 해서 상시 능동 감시자로서 이렇게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입국 예정인 1,741명에 대해서는 입국 시에 아마 출입국 관리소에서 출입국 관리국에서 전체적인 뭐 열 감지라든지 상태를 좀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부를 통해서 각 대학으로 기구 사실이 통지되게 되면은 대학과 비상연료 체계를 구축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1,741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제 기숙사에서 대학과 협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숙사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보건소 등을 통해서 다시 그 1대1 능동 감시라로서 관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제 도에서는 중국 5개 자매구 지역에 대해서 마스크 한 5만 개를 발송 예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세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기업체에 대해서 지방세 신고 납부라든지 기한 위에 또 징수 위에 또 세무조사 이런 거에 대해서 법령과 또 행안부 지침이 좀 통보되었기 때문에 2월 6일 날 전 시군에 좀 통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제에 대해서 이런 기업체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배석하신 해당 시국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 차단 방역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경상북도가 지난번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했을 때 정부의 기준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해갖고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는데 이번에도 보면 어제부터인가요? 정부 조치가 좀 완화됐다고 봐야 되죠. 그거와 관련해서 경북도에서 그러면 정부의 그 기준보다 좀 더 앞서가고 강화되고 하는 조치가 뭐가 있는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 지사님도 그렇고 대책회의에서 그 선제적 강력 대응을 늘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정부의 관리 기준보다 경상북도가 더 강화해서 하고 있는 조치가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 이제 체계상으로는 먼저 기존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게 이제 사회재난이니까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부 주관했는데 저희들은 이걸 선제적으로 해서 저희들은 이제 중앙재해대책본부로 전환을 빨리 해서 재난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해서 단순한 이제 질병 이런 거 플러스해서 각종 이제 여러 가지 뭐 기업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사실 중앙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먼저 대응책을 마련하고 오랬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질병 그쪽에서 제안한 것 같습니다.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질본의 어떤 기준보다 좀 더 강화했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검사를 하고 나면 음성이 나옵니다. 음성이 나오면은, 질본의 기준은 바로 해제로 돼 있거든요. 해제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14일간, 지금 어제까지는 그렇게 음성이 나온 날짜가 10일간 됐지 않습니까? 그럼 4일간 자가격리를 이제 해보다가 어제부터 오늘 이제 모니터링으로 바꿨습니다. 모니터링.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입원자, 지금 그렇게 28명 중에 3명이 지금 음성을 받고 양성으로 됐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혹시 나올까 싶어서 14일간은 우리가 이제 관리를, 그렇게 기준 관리, 우리가 관리하는 그 기준에 따른 관리가 아니고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은 이제 모니터링 기준은 4회입니다. 4회 하는데 1일, 2일, 일주일, 14일 이렇게 그렇게 음성 판정을 받으신 분들한테 전화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세가 있는지 아무 다 똑같습니다. 정세. 호흡기라든지 두통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가래라든지. 네, 다음 불교광. BBS 불교광 김종현 기자입니다. 광명을 촘촘히 하고 있고 비상경제체제 가동하고 있고 반도 이렇게 설정하셨는데 메르스나 신종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저희 예전부터 역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의보감에도 원역을 다스리는 방법하는 그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 원역이 역병인데요. 여기에 불교에서는 오심체라고 그러지만 마늘, 요즘 가짜뉴스 같은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마늘, 파, 부추, 영교, 생강.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들입니다. 저는 이제 이 어떤 경제 챕터 중에서 면역력 증대를 위한 우리 농산물 판매 촉진반 정도를 한번 만들어보자. 저는 이 부분들이 경제 활성화, 지역 농산물의 어떤 소비 촉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지역 경제가 어렵니, 신종 코로나 어렵니 이러는데 여기에서 역발상으로 한번 우리 적극적으로 한번 제시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이 유통국장님 안 계신데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래도 여러 가지 대책을 의견도 각각 들어서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조언을 주셨기 때문에 그건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국장님. 예, 국제적인 영업이랍니다. 지금 사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잡아야 되고 경제도 살려야 되고 양쪽으로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너무 급하게 경제를 살리려고 하다가 이게 또 병이 확산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 대책을 물론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놓지만 병뿐만이 어떤 특단의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경제가 또 너무 침대 양쪽으로 나락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외국에서 특히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부분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복지건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매일 지금 제대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공항은 한 개 있습니다. 그죠? 공항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항만이 있습니다. 항만이 있고 그래서 거기 지금 포항에 그렇게 검역소 그다음에 항만청 출입국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또 우리 경찰, 그 다음에 54단 군까지 해서 같이 공유를,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를 지금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뭐 중국에서 오는 그렇게 호흡성에서 그렇게 후웨이에서 오는 거는 이제 지금 입국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입국 금지가 되고 있고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특별 출입 절차를 지금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쪽에 금육소에 오늘 상황회의하면서 들어보니까 앱 있지 않습니까? 자가진단 앱 그거를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여기는 여객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화물선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선원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려고 하면 그 앱을 다 이제 알고 매일 그러니까 자기가 진단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건당국이나 이런 데서 모니터링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알고 주소라든지 이런 걸 다 해놨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지금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중이용시설 있지 않습니까? KTX 역사라든지 또 뭐 주요 관광지 또 의료기관이 이제 좀 취약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지금 열한쌍 카메라를 전부 다 지금 기존에 있는 열한쌍 카메라를 52대를 설치했고 추가로 85대를 지금 저희들이 예비비를 풀어서 지금 했는데 그건 지금 설치 중에 있고 어저께 저희들이 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52대가 또 더 추가 이제 수요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그것도 이제 예비비를 해서 빨리 배부해서 좀 이제 경계심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KBS인가요? 네, KBS의 김명호입니다. 의료 인프라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북지역 인구 대비 의사 환자 수가 좀 적지 않느냐 하는 부분하고 지금 음악 병상실이 경주와 포항에만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뭐 확충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복지건강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 환자가 좀 적당한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접촉 환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환자 그렇게 확진자하고 접촉자는 의사 숫자. 예. 그게 주로 그렇게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분이 접촉자가 아니고 비행기를 같이 타고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22명이 있었던 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확진자들이 그렇게 지금 우리 지역에는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의사 환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인프라 관련해서 시설과 그다음에 인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구 대비 좀 적지 않느냐. 네. 의료진이에요.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감염병 관리 지원단이 있습니다. 지원단에서 신속 대응팀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3개 팀입니다. 거기는 이제 우리 호흡기,
감염병 관리할 수 있는 의사 한 분씩 해서 간호사 또 행정요원 해가지고 3명씩 한 팀이 돼서 이제 어떤 신속되는 팀이 가야 할 그런 모습은 가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지금 각 보건소에 공중 보건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업무 전담 그렇게 자가격리 모니터링하는 업무 전담 팀을 25개 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5개 팀이라고 하는 건 25개 보건소입니다. 그 공중 보건의를 활용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고, 그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역학 조사를 도에서 다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오판 개정에 따라서 역학 조사도 지금 그렇게 검사를 할 수 있는 저게 병원까지 병원 그렇게 우리가 지정된 병원 선별 진료소에서도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 역학 그렇게 보건소 공중 보건의를 위해서 25개 팀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좀 음악 병상실이 지금 경주하고 포항에가 있는데 예. 이 북부 지역 쪽에 추가로 뭐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 잠깐만. 담당 사무관께서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저 앞에서 이야기 말씀했어요. 앞에서요. 녹음하고 있어요. 예. 앞에서 말씀해주세요. 예, 보건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건관의 위원입니다. 네, 보건정책과장 김영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건에는 지금 음악 병상이 전체 35실에 37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가지정병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 35병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메르스 사태 이후에 공공의료기관인